네, 안녕하십니까. 무역친선생 채널의 김경환 선생입니다. 오늘은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무역을 하시다 보면 원산지 증명서라는 서류를 접하시게 되는데요. 원산지 증명서는 영어로 Certificate of Origin이라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CO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 원산지 증명서를 왜 발급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급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목적에 따라서 크게 특혜 목적과 비특혜 목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특혜라 하면은 이제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혜택이라면 관세 혜택을 의미를 합니다. 이 원산지 증명서를 가지고 어떠한 관세 혜택을 볼 수 있을 때 발급하는 서류를 우리가 특혜 C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체약국 간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FTA CO, 그리고 아태 무역 협정인 APTA에 따라서 발급이 되는 APTA CO, 그리고 최빈 개발도상국 제품에 대해서 특혜 관세를 부여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CO 등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에 반해 비특혜 CO라 하면 특혜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 발급이 되는 모든 서류를 의미합니다. 보통은 FTA를 맺지 않은 국가와 무역을 할 때 발급을 요청받는데요. 발급 목적으로는 대표적으로는 통관상에 이 원산지 증명서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또는 자국 내에 원산지 표시 문제로 발급 요청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 같이 이제 불공정 무역 조사와 관련이 된 경우에 발급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산지 증명서는 특혜 원산지 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혜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각 협정 또는 규정에서 어떻게 발급을 하는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발급 방식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기관 발급 방식과 자율 발급 방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관 발급 방식은 이제 협정에서 정한 기관에서 발급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등본을 띈다라고 하면은 이 등본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인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지 않습니까? 이처럼 협정에서 정한 기관에서 발급을 받도록 하는 방식을 기관 발급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밑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대표적인 원산지 증명서 양식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것이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샘플입니다. 이 기관 발급 방식을 채택하는 협정은 주로 이제 아시아권 국가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중 FTA, 한 아세안 FTA, 한 베트남 FTA, 한 인도 세파, 이렇게 이제 아시아 국가와 맺은 협정에서 기관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서류는 한중 FTA에 따라서 발급이 된 서류인데요. 그 발급 기간이라 하면은 각 협정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관총서나 이제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CCPIT에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수출검사위원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산업무역부, 이처럼 기관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FTA를 맺은 나라와 무역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기관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지 미리 체크하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서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은 자율 발급 방식인데요. 이 자율 발급 방식은 말 그대로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유럽이나 미주 지역과 맺은 FTA에서 이 자율 발급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자율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증명서를 작성할 것이냐, 이제 협정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13개 정보가 포함이 된 서류를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한다라는 방식이고요. 여기 보이는 것 같이 한 터키 FTA나 한 EU FTA에서는 특정한 문구를 기재한 상업 서류를 원산지 증명서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율 발급 방식은 어떤 기관에 신청을 하고 검사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수출자나 생산자가 스스로 원산지를 판정하고 스스로 서류를 작성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주어지는 만큼 발급이 용이하죠. 이제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손쉽게 원산지를 발급할 수 있지만요. 나중에 사후 검증 결과 문제가 터질 가능성도 더 높다라는 점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는 것이 이제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샘플인데요.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보통 기관 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특혜 원산지 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놓고 보았을 때 어떤 원산지 증명서 발급하는 것이 더 까다로울까요? 당연히 이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어떤 협정에서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해서 관세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상품에 대해서 이 혜택을 줄 것이냐, 그 협정에서 정하고 있게 되겠고요. 그 규정에 충족을 한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그러한 기준을 우리가 원산지 규정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원산지 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해당 상품이 그 기준에 충족을 한다라고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어떤 관세 혜택을 부여할 목적이 아니라 해외에서 통관이 원활하게 되는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발급 기관에서도 비교적 협조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겠고요. 좀 더 과장 보태면은 그냥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이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기준을 충족을 해야 원산지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이런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원산지명서의 종류와 발급 방법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